안녕하세요. 네, 밴드 페퍼톤스에서 베이스 기타 치고 있는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밴드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올해가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20주년을 통틀어서 이렇게 과학기술과 또 음악 또 인더스트리에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지한 무대에 서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음악인으로서 무대에 서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 대전과학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래서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거쳐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컬처 테크놀로지인데 오늘 이 자리랑 너무 맞아떨어지는 제 인생의 행보가 이 자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소박하게 한번 해봅니다. 네,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토크의 모더레이터로서 처음 데뷔를 하게 됐는데 네, 부족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교육을 어떻게 더욱 바람직하게 열어가겠는가 네, 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존경하는 네, K-팝의 아버지시죠. 이수만 프로듀서님께서 네, K-팝의 출발부터 컬처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네,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요. 또 방금 이진영 스탠퍼드대 교수님께서 네, 과학기술과 문화의 연관성 그리고 또 네, 선택이 중요하다. 감성과 이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함께하고 있는 제 와이프 베데아가 네, 감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한테 쿡쿡 찔러주시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한국과학기술계를 대표하고 계시는 한국과총회 이태식 회장님의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회장님은 우주 토목, 네, 화성에다 집 짓고 그러는 거, 네, 우주 토목의 세계적인 권위자신데, 네, 또 더불어서 오랫동안 연극과 합창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태식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이 문화포럼에 온 지가 3년째인데요. 아직 제 실체를 한 번도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이 이쪽에 계신데 제가 미국에 갈 때가 82년도입니다. 가서 도착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명한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펀드레이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저한테 전부 다 10,000불씩을 줘갖고 100만 불을 제가 콜레터럴로 만들어갖고 은행이랑 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국은행을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은행은 돈을 예금을 얼마 정도를 안 하면 미니멈 차지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론은 한국 사람이 뭐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근데 제가 100만 불을 갖고 은행이랑 딜을 해서 한국 사람이 제가 사인하면 학비를 조달할 수 있고, 또 미니멈 차지를 무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미니멈 차지도 없애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37번째 큰 은행,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을 제가 나왔는데 위스콘신에서 제일 큰 은행의 보드 디렉터가 됩니다. 최다 득표로 됐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 달 동안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하냐면 외국 사람이야. 30도 막 넘었어. 근데 학생이야. 그게 하나도 여지껏은 은행의 보드 디렉터는 보통 경영대학 교수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서로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아예 후보 자격을 주지 말지. 왜 후보 자격을 줘갖고 우리가 이걸 토론하느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위스콘신의 제일 큰 은행에서 보드 디렉터를 5년 동안 합니다. 돈을 좀 많이 만져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를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 말씀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연극을 한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이순재 리어왕을 제작을 했고요. 그 제작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것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 이진영 교수가 계속 회사 홍보를 해서 제가 음악회를 10월 24일 날 KBS 홀에서 합니다. 7시 반인데 많이들 와주시기를 초대합니다. 10월 24일 7시. 예. 7시 반. 7시 반.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대를 이렇게 사람 동원을 안 해보셨죠? 1,500석입니다. KBS 홀이. 그래서 많이들 오셔도 충분히 자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고 합창단 한 지는 이제 3년 됐고요. 이제 미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인플루언서들한테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계에서는 뭘 했느냐? 아까 달과 화성에다 집 짓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진영 교수가 자기 15년 걸려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2002년도부터 제가 달 화성에다 집 짓는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22년이 됐죠. 그래서 5년 전에 전 세계 나사 센티널 챌린지 컴피티션에서 화성에다가 집 짓는 거를 3D 프린터로 하는 것을 전 세계 77개 팀에서 1등 했습니다. 보통 이런 박수 나오죠? 그게 페이스 2 레벨 2입니다. 근데 과학기술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세상은 공평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텐데 우리 인플루언서들 이 테이블도 또 많은 분들이 사회가 얼마나 공평치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2 레벨 2에서는 저희가 한국에서 만든 걸 갖고 가면 되는데 이제 파이널리스트는 미국의 2팀, 한국의 1팀입니다. 그러니까 3팀만 파이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전부 다 트레일러를 갖고 와서 3D 프린터가 얼마만 하느냐고요? 가로 4m, 세로 4m, 높이 3m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만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려면 7조각을 내서 갔습니다. 비행기로 가야 되니까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근데 얼마나 이 사이언스, 과학기술계가 언페어하냐면 저희는 7조각을 냈으니 당연히 어셈블링 타임을 줄 줄 알았죠. 어셈블링 타임을 따로 안 주는 거예요. 왜? 페이스 레벨 때 전 세계 우리가 77개 팀에서 1등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은 이만큼 처절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일 페이스 투 페이스 컴피티션인데 3일 만에 이제 기계를 다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을 이제 직경 2m에 높이 2m짜리 집을 짓는 건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사이언스와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아까 컬처 테크놀로지, 컬처 이코노미 얘기했는데 세상은 페어하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영 교수가 아까 뇌전증 얘기했는데 뇌전증 뭔지 모르시죠? 간질병입니다. 근데 이게 고상하게 써갖고 뇌전증이라고 해서 간질병 맞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를 해결해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수만 회장이 계셨어야 되는데 이제 IT하고 CT를 강조를 하셨죠. 제가 하는 거는 ST입니다.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우주항공청이 한국에 처음 생겼는데 그 과학기술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테크놀로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컬처를 어떻게 붙이겠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얘기하면 되죠? 8분 정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응?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40분 쓰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올해가 성수대교가 떨어진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면 기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셔갖고 자동차를 메인터넌스를 1년 내에 안 한다, 기름을 안 넣는다, 그럼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기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를 10년, 20년 동안 메인터넌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디벨로핑 컨트리일 때죠. 그러면 이게
과학이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고 교량을 만들면 설계의 유효 기간을 1년치입니다. 1년 내 문제가 없으면 설계는 괜찮은 거고요. 건물은 가장 강력한 건물은 1년 내에 무너지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다면 문제가 돼서 10년까지는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교량, 성수대교가 떨어졌는데 설계한 사람도 잘못이 없고 시공한 엔지니어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회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 아니면 신문기사적 아니면 법원에서 결정나는 내용들로 보면 누군가 잘못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과학이라고 보면 저는 상황극이라고 해서 연극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판사, 하나는 검사, 하나는 기술자, 하나는 설계자, 하나는 사회, 하나는 시청. 그래서 상황극을 만들면 과학을 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펜하겐이라는 연극은 뭐냐면 가장 유명한 닐 보어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하도록. 그래서 과학기술과 문화적인 요소와 합치는 것들은 연극에 상당히 도움이 준다. 일단 이렇게 마치고 시간을 넘기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거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권위자 세 분을 모시고 자유토론 시간이 왔는데요. 일단은 이장우 의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수만 프로듀서님께서 문화와 기술의 융합으로 컬처 테크놀로지가 오늘날 K-팝의 세계적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장우 의장님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K-팝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의 또 작가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K-팝 이노베이션의 저자로서 K-팝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아마 우리 그 K-팝 한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K-팝 이노베이션이란 책은 20년 걸려서 쓴 책인데요. 달리 20년이 아니라 저도 뭐 문화 컨텐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경영학자인데 저 이수만 프로듀서 20년간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그냥 관찰해서 쓴 게 이제 K-팝의 히스토리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K-팝의 성공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가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과학기술 또는 기술과 문화의 결합 때문에 융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지금 때마침 문화의 시대도 왔지만은 과학기술이 AI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 거를 잘 융합을 하면은 아까 강조하셨듯이 그 퍼스트 무버로서의 우리의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분야의 기술을 활용할 거냐 하는 거는 아마 지금도 AI는 벌써 제가 그 이수만 회장님하고 한 6년 전서부터 실험을 한 걸 봐왔고요. 예.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인데 이걸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거는 아니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우리 그 산업 디자인을 처음 만든 학교죠. 뭐 건축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건축 미술 학교가 처음으로 산업혁명을 만나서 산업혁명에 대한 철학적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게 바우하우스 운동이고 바우하우스는 결국 그 당시 자동화죠. AI도 자동화입니다만은 그 당시 AI 못지않은 엄청난 자동화를 적극 수용하는 그런 철학적인 배경이 됐고 그 결과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컨셉과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과학이나 기술을
이런 문화와 결합한다는 거, 산업하고 결합한다는 거가 상당히 생소했지만은 그 학교가 선발적으로 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빅뱅이죠. 그걸 만들어 냈는데 그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K-팝, 한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의 인류의 본성 자체가 이건 바우하우스의 얘기죠. 도구를 만들어서 열심히 기술을 하는 기술인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놀기를 좋아하는 호모 루덴스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 두 개를 합친 그러면서도 아까 그 스피치에도 하셨던 그 창조라고 하는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도 만들지만은 본인도 행복해하는 그런 시대에 왔고 그 시대의 첫 번째 성과물로 저는 K-팝이 보여지고 한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시작이고요. 미래에 앞으로도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 더 큰 성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주신 말씀 중에 과학기술과 문화라는 것이 사실 전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문화 컨텐츠라는 것이 결국에 과학기술이 항상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제공하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악기의 발달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디어의 발달, TV, 컬러 TV 뭐 이런 그런 마일스톤들이 확실히 문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는 확실하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 AI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화 산업에 어떻게 접목이 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또 산업화할 그런 궁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또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관해서 또 뇌과학 전문가이신 이진영 교수님의 고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K-팝 문화나 또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연구하시는 뇌과학이 뭐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뭔가 과학과 문화가 만나는 것이 되게 의외다라는 그런 반응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의외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술이나 문화는 전부 다 우리가 각자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그 표현한 걸 교류하는 건데 표현과 교류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스며든 기술을 사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은 표현과 교류를 하는 도구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빠르게 발전한 기술이 상당 부분 이제 IT 기술이죠. 우리가 어떻게 통신하고 보내고 이런 거에서 지금은 이제 막 AI가 혼자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또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변하는데 거기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간 게 사실은 뇌과학의 발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술, 문화 전부 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감성을 컨트롤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가 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도 예를 들면 볼 수 있어요. 반응을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디자인하면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크리에이트 하는데 피드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뇌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호들이 직접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그 자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뇌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많은 이유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활용을 못한 것이지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반에 의학뿐만 아니라 문화, 우리의 많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쭤볼게요. 그게 실용적으로 느낄 때가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많은 프랙티컬한 것들과 엮여 있는데 제가 처음에 뇌연구를 시작해서 결과를 딱 뽑기 시작했을 때 이거 한 5년이면 바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 1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건 practical, scientific limitation보다는 여러 가지 practical한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근본적으로 뇌가 동작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아주 쉽게 환자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집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느릴 수도 있지만 기술의 특징은 일단 어떠한 궤도에 올라가면 급속도로 엑스포넨셜하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엑스포넨셜 스테이지에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문화라는 게 컨텐츠라는 게 결국에는 뇌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뇌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걸 향유하는 사람도 결국 뇌로 이거를 향유하는 거니까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어떤 그 문화산업에 어떤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드네요. 그 근본과 그리고 결과가 결국 뇌에서 시작해서 뇌를 끝난다는 게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에 관한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했는데 그런 비디오를 환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감정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런 예. 감정의 변화를 직접 뇌의 신호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체로 예술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술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랑도 언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식 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하고 계시지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 24일 7시 반에 KBS 홀에서 음악회를 준비하실 만큼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회에서 과학기술계가 문화계와 함께 협력해 볼 만한 어떤 제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후 변화 같은 게 요새 참 화두인데 뭐 이런 것과 문화계가 뭐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던가.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는 몇 가지 과학기술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게 우주기술입니다. 우주에 가려고 보니까 마이크로웨이브로 때려서 음식을 데우는 방법으로 찾아야 됐었고요. 여러분들 여름에 밖에 나갈 땐 꼭 선글라스 끼시잖아요. 그 선글라스도 사실은 달에 가는 그 기술에서 그 선글라스를 만든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과학기술의 툴이 있으면 삶이 바뀌고 그것이 문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코아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아라는 영화는 지구의 핵이 움직여서 가정은 좀 틀렸지만 이 대기가 없어지면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후변화 여러분들이 1.5도를 낮추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학기술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질문이 왜 우리가 우주를 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도 노아의 방주라는 얘기는 다 알잖아요. 예. 그럼 만약 기후변화로 지구가 문제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결국 가장 가까운 데는 달입니다.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얼마 걸리는 걸 제가 그냥 얘기하면 빠르면 3일, 우리 한국이 이번에 보냈던 140일이 걸려서 달 보냈는데 달은 그 정도입니다. 38만 킬로미터입니다. 네. 38만 킬로미터면 서울, 부산이 430킬로니까 얼마인지를 대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누기가 쉽지 않네요. 예, 그다음에 안 나누셔도 돼요. 네네네. 화성을 가려면 화성은 8개월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에 가는 거에 8개월을 3일로 나누실 수 있으세요? 8개월을 3으로요? 예. 2점 얼마 될 것 같아요. 개월을 일수로 나누는데. 개월을 일수로 갑자기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제가
예, 241을 3으로 나누면 이제 80이죠. 예,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후 변화가 있었을 때 일단 낮추는 노력을 하자.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식으로 달에 가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아폴로 11호서부터 18호 때까지는 사실은 정신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12분이 달에 도착을 해서 달을 밟았는데 땅을 그 11명이 테스트 파일럿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 엔진을 만들어 갖고 타고 떨어지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게 테스트 파일럿인데 11명이 전부 다 테스트 파일럿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죠. 버즈 알드린과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밀었다. 그 내용을 하면 그분들이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와준 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는 달에 갔다 와서 미국 전역을 돈 다음에 제일 먼저 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버즈 알드린은 아직도 자기 집 주소를 영어로 외울 정도로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강남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이제 기후변화를 해결하려고 일반 대중한테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버스킹 공연도 있고 과학 마술쇼도 있고 AR로 피구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피구 체험도 만들었고요. AI와 피구를 한다고요? AR. 네네네.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증강현실 AI. 네. 그다음에 이제 AI 작곡가도 있고요. 로봇 퍼포먼스, 댄스 공연, 폐플라스틱 체험. 그다음에 이제 챗GPT 활용한 웹툰 및 동화책을 제작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가 다음 주에 사이언스 페스티벌 하니까 직접 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에서요? 서울 강남에서 저희 강남에 강남역 앞에 건물 2개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부자죠. 부자시네요. 그 사람은 웃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늙습니다. 어저께 누가 발표를 해주셨는데 2조 때의 왕들 평균 나이가 43살입니다. 돌아가신 나이가. 그리고 일반인 평균 연령이 23세면은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환갑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파티였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는 80살까지 남자가 살고요. 여자분들은 85까지 사니까 저보다 5년 더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110세까지는 사십니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이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과학기술이 좀 도와줄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로봇가 도와줄 거고 몸에 여러 가지 부착하면 여러분도 안경 쓰고 뭐 귀에 쓰고 뭐 이렇지만 많은 활동들을 과학기술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만 그래도 고령화 사회가 오기 때문에 이 뇌과학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기술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누워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모욕을 잘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로봇 과학기술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 큰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장애인 문제 이런 게 앞으로 과학기술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의 자세가 중요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혹시 지금 계신 분 중에 세 분께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분께 질문 혹시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몇 개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아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수현 소장님 저 한 말씀 저기 뭐 질문도 한번 좀 해보시죠. 지명으로. 아, 지명하셨군요. 마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켜지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저한테 그러셔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아마 세 분 다한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어제 가치 문제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하면 우리는 방법론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how를 생각하는데 what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근데 그 what에 대한 제가 답은 못했어요. 그렇다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학생들이 아니면 또는 이제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창의적으로 이렇게 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즉흥적인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답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뇌과학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나로 종합하면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물론 행복한 각자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주변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데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뇌과학의 권위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지금 이 조명이 상당히 세서 이렇게 해야지 좀 보인다는 거. 네. 여태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아마 익숙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질문을 받으신 적이 지금 여태까지 어제부터 지금까지 어린이한테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아, 질문이 한 번도 없었던. 아니, 질문할 기회를 안 드렸습니다. 아, 정말요? 우리 저기 이게 갑작스러우시구나. 우리 저 구청장님이. 아, 네네. 우리 내각 질문하시는 우리 교수님, 뇌를 디지털 트윈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대상, 뭘 트윈을 했는지, 뇌의 작용 부분인지 아니면은 시납시스를 전부 트윈을 했는지, 뇌의 어떤 특징, 그 대상을 트윈을 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제가 예전에는 뇌를 모델링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목적과 부합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래알 하나하나에 물리 공식을 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내가 이 건물이 서 있고 사고가 나지 않고 배관이 잘 되고 이런 것들에 필요한 정보들을 빼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만들려고 했던 디지털 트윈은 제가 관심 있는 뇌가 적절하게 이렇게 떨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모터 컨트롤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뭐 어떠한 신호가 있으면 이제 뭐 뇌전증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 뇌의 기능, 주요 질환과 관련된 기능들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만들어서 끄집어내서 최소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트윈을 만드는 것이 사실 목적이고 제일 중요했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저희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뇌를 어떻게 자극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프리딕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학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정도의 트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델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셨다. 네, 회장님. 예, 아까 기후 변화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갖고 제대로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강남 사이언스 페어요. 예.
그 기후변화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디지털 아트를 시작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온이 상승한다. 기온이 상승한다면 해수면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그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중들이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아끼고 이 쓰레기를 버릴 때도 그런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적인 비디오나 교육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서는 학교와 지역 변화에서 기후 변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얘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를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소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각자가 다들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워닝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기후변화라는 것이 사실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자들께서 그렇게 위험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문화계에서 또 함께 이렇게 해서 좋은 컨텐츠로 교육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세 분께 한국 교육에 대한 간단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세상이 워낙 또 빨리 변하고 있고 교육제도나 이런 것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언제나 좀 뒤처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어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네,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씩 여쭙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또 빨리 또 서울에 올라가셔야 돼서 제가 저요? 짧게. 예, 저 시간 많아요. 네네. 예, 한마디로 뭐 교육 선진국이라는 거는 민간의 힘이 그 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교육도 많이 바뀌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민간의 힘이 또 문화를 포함해서 그 교육에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도 그래서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럴 만한 실력이나 역량이 또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중요한 컴포넌트가 3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가치관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시대에 사실은 오랫동안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치관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많은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논의가 많은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시각이 너무 많이 바뀌는데 어떻게 따라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든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글쓰기 배우고 타이핑하는 거 배우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우려하는 교육계의 사실은 변화는 어떠한 시대가 와도 어떠한 기술의 발전에도 기본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데서도 사실 우리나라의 뭐 교육이 너무 막 문제 많이 풀게 시키고 그래서 나쁘다라고 하는데 사실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창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아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 창의는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런 기본기 교육이 외국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장점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 교육, 가치관 교육,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기술로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더하면 이 3가지가 되면 사실 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라는 걸로 들리네요. 예. 아, 그런가요? 저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좋죠? 예. 그 언제 박사 끝나시려고?
네? 박사 언제 끝나시려고? 아 저요? 저는 사실 그 포기했습니다. 네, 수료로 나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졸업식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졸업 성적이 A 맞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리고 박수 쳐줬습니다. B 평균 성적이 B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또 박수 쳐줬습니다. C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더니 여러분들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공부 잘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돌이켜서 한번 보시죠. 지금 아마 40대 미만이 많고 저쪽에는 이제 50대, 60대가 좀 계신데 우리나라 교육이 꼭 잘못됐습니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학업률이 대학 가는 율이 80%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지껏 발전해서 65불의 국가에서 25,000불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25,000불에서 35,000불, 4만 불이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 창의 교육도 해야 된다, 뭐 크리에이티브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크리에이티브를 가르친다고 가르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배운 겁니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신 거죠. 또 우리 토론을 좀 했지만 윤리교육을 가르치는 거를 법을 만들어서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 만든다고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될까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이준영 박사도 얘기했지만 가치관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A, B, C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부분은 공부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 과학, 교육을 관통하는 주제로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방금 제가 고백했지만 뭐 박사를 관두긴 했지만 예, 최근까지도 과학기술에 또 몸을 담았던 저로서 굉장히 좋은 인풋을 많이 받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K-팝의 아버지시자 제가 또 존경하는 이수만 프로듀서님의 말씀도 듣고 네, 이장우 의장님, 이진영 교수님 그리고 이태식 회장님까지 이렇게 정말 뜻깊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내용을 기회로 문화, 과학, 교육계가 협력해서 함께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길 바라면서 네, 오늘 토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